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 모의고사 오답 정리하는 방법과 이제 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모의고사를 문제를 푸는 것과 오답 정리의 중요도를 좀 얘기를 한다면 문제를 푸는 것만큼 오답 정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시간도 그만큼 많이 써야 되고 오답 정리를 대충 하면 그냥 문제만 풀고 계속 기계처럼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늘지가 않아요. 국어라는 건 사고해야 하는 학문이라 생각하고 이 생각을 적용해야 하는 학문이에요. 단순하게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수능은 처음 보는 걸 생각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오답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성적을 상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오답 정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답 정리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를 하고 순서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답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해설지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뭐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는데 그런 교재들에는 해설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색깔도 돼 있고 막 알록달록하니 해설지를 보는 버릇을 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문제를 풀고 틀렸네 하고 해설지를 보는 순간 납득하고 학생들은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 버려요. 하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생각하고 쓴 걸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사고 능력이나 독해력이 전혀 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지 마세요. 해설지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4부에 뭐 교과 문제집도 추천을 해줄 건데 빠른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집이 좋고요. 해설지가 너무 두껍거나 해설지로 인해서 너무 가격이 비싼 문제집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지 않는 버릇을 좀 들리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어떻게 해야 하나? 오답 정리를 모의고사를 풀어요. 80분 동안 모의고사 80분 동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죠. 해설지 말고 답지로 채점을 해요. 그 다음에 한번 고쳐요. 다시 한번 틀린 걸 한번 다시 풀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채점을 해요. 자, 이 다시 채점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 번 틀린 거. 한 번 고쳤는데도 또 틀린 문제에다가 이제 별표 치시고 이제 뭐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맞췄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다. 그냥 느낌으로 맞췄다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오답 정리를 할 건데 자, 이제 내가 두 번 틀렸거나 왜 맞췄는지 모르겠는 것들에 정답의 근거를 모조리 다 찾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면 답을 제외하고 모든 게 적절하니까 그 적절한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할 때는 답을 문제에 적어도 돼요. 두 번 채점하고 예를 들면 뭐 16번에 답이 3번이라고 하면 3번을 일단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답인데 적절하지 않은 게 3번이었어요. 그럼 1번부터 2번, 4번, 5번은 다 적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적절한지의 정답의 근거를 전부 다 본문에서 찾습니다. 일단 독서하고 화법하고 장문은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해설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정답인 건 몇 번째 달러, 몇 번째 줄, 요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나와 있지 않고 오답 정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해설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답 정리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게 왜 1번이 맞는 말일까? 이게 몇 번째 달러, 몇 번째 줄에 정답의 근거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색깔 있는 펜으로 다 밑줄 그어버리시면 돼요. 다 모든 문제 내가 두 번 틀렸거나 잘 모르겠는 문제들. 문학은 본문에도 정답의 근거가 있지만 문학은 보기에 정답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기에서 찾습니다. 왜냐면 해설지도 보면 문학의 뭐 이 보기 몇 번째 줄에 이런 단어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고요. 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 시에서는 이게 불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 시어 중에 뭐가 불길한가를 찾아서 다 확인을 다 밑줄을 긋습니다. 해설지를 보지 않고. 그럼 해설지를 보지 않고 이렇게 찾으면 내가 생각하는 정답의 근거가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정답의 근거를 제대로 찾고 있는가? 라고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시면
확신이 들 때까지 오답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아 맞네, 이 정답의 근거가 이런 데 숨어 있었네 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본문과 문제 보기와 그런 문학의 텍스트 안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는 게 오답 정리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끝나지 않아요. 본인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정답의 근거를 찾아주는 것, 본문과 이 글에서 이게 오답 정리예요. 해설지를 보지 마시고 꼭 끝까지 좀 꾸준하게 찾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라고 하고 좋을 정도로 성적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문법을 안 건드렸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법은 개념서가 한 권 있어야 돼요. 문제집이 아니라 개념서가 한 권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뒤에서 이제 교재 추천해 드릴 때 뭐 얘기를 좀 하겠지만, 문법 개념서 그냥 이제 서점에 가서 본인이 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룩 국어 문법이라고 약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나 아니면 떠넘는 국어 문법 아이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런 개념서 한 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틀렸으면 문법은 이제 고민해봐야 알 수 없으니까 개념서를 다 뒤져보고 그 개념서에 관련돼서 아 이게 이런 이론이 적용돼서 문법의 답이 이거구나, 그렇게 접근해서 좀 문법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법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답 정리를 잘해야 성적이 많이 오르실 수 있어요.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건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풀고 바로 오답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틀 3일 있다 하시면 다 까먹어서 안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